제가 5월 초순에 국민의힘 유일하게 송석준 국회의원을 직접 만났어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광화문에 집회하는 거를 이천에 계신 목사님이 모시고, 목사님이 이제 송석준 의원을 해서 장전 박사를 만나봐라.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이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한 40분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결정적으로 송석준 의원이 저를 이제 도와줬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 조만한 거 해가지고 이제 쭉 설명하는데 딱 5명 이름이 딱 나오니까 국회의원이 박사님 그럼 5명 그냥 수사하면 되겠네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5명 수사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이제 파워포인트 읽다가 본인 본투표, 사전투표 그래프가 딱 나온 거예요. 본인 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2000이니까 자기 지역구고 이제 그분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오고 행시 합격해가지고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통계학 이쪽으로 경제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선 요번에 됐는데, 그래프, 본인 그래프를 딱 보다 보니까 본투표에서 12%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국회의원 잘한 거죠. 그러면 본투표 12% 이겼으면 사전투표도 이제 또 12% 이겨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대수의 법칙이니까. 근데 사전투표에서 10.5%를 졌어. 그러니까 12% 이겨야 되는데 10.5% 졌어. 그러니까 20% 차이 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송의원이가 눈이 막 펄쩍 드는 거야. 막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막 쌍욕이 나올 정도로 이놈 새끼들 막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제학 박사하고 대수협정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개표하는 날 1.5% 막 이기고 지고 하다가 거기가 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천에서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약 한 2,50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제가 그랬죠. 이거 의원님 4년 후에는 장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요번에 이겼지만 걔네들이 1%만 딱 올리면은 4년 후에는 송석준 의원이 안 돼요. 그 본인이 제일 먼저 본 거야. 그래프를 보고 그랬더니 저보고 일단 IT 유명한 사람이 안철수니까 그럼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토의를 해서 뭐 특위를 만들든가 한번 해보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가까스로 이겼어. 근데 4년 후에는 지금도 아마 4년 후 생각하면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부정선거 딱 걸려버리면 끝나니까. 그게 이제 송석준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보고 여담 비슷하게 이 5명을 이제 이게 수사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대통령이 그럴 권한이 있나 없나. 본인이 처음에는 쉽게 생각해서 5명을 그냥 5명을 수사하면 되겠네 했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박사님, 대통령이 권한이 있나 없나? 대통령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명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삼성 국회의원 됐지, 뭐 행시 출신이지, 다 했는데도 이 5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수사를 하라고 할 수 있나 없나 하더니 박사님이 어려운데요. 본인이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알았죠. 와, 이게 하늘에게 광화문에서 아무리 메아리 쳐도 답이 없구나. 그럼 그 유명한 삼성 국회의원이 5명 수사하는 거를 대통령이 못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한 교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육사 후배가 박사님 어느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 그래서 가락시장에 있는 변호사를 만났더니 그 변호사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에 5명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대학교 고대 출신 변호사를 만나야 되나 서울대 출신 변호사를 만나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변호사가 한 45분 있다 막 나올라 하는데 저보고 그 변호사가 저한테 이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준 거죠. 박사님 지금 1시간 얘기 듣다 보니까 박사님이 제일 전문가니까 5명을 직접 고발하네. 그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 필요 없대. 변호사 아무리 만나봐야 변호사 아무것도 모르니까 변호사가 한 줄도 못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사님이 그냥 네이버 보고 그냥 고발 써가지고 그냥 갖다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보고 제가 타이핑 쳐가지고 그냥 갖다 넣은 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렸냐 하면 요새 국민의힘에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명함 보내고 저한테 이 사건을 물어봐요. 장 박사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제 사건 파워포인트 유튜브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 중이야. 국민의힘에서. 그 본인이 지금 믿거나 말거나 얼굴도 모르니까 명함만 왔고, 자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는 사람인데, 그 명함에 보면 이제, 근데, 그 국민의힘 뭐, 중앙당의 뭐 중앙당의 부위원장 이렇게 하여튼 국민의힘 명단, 이제 명함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뭘 원하냐면, 8월 달까지만 정하고, 이제 8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좀, 아까 계속 막, 시간이 막 늦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런 거를 계속 묻는 거야. 박사님,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8월 1일부터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와가지고, 빠르면 이제 광화문 이제 8월 15일 전에 잘하면 이제 서버 압수간다 이런 내가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계속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도 이제 대검에 이제 쉽게 말하면 과천 경찰서장을 제가 고발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건 깜짝 놀라더라고. 이제 저거. 그 어디냐. 그래서 반부패 수사 1과 직접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냐 했더니, 자기가 저 국민의힘으로 이게 당 글씨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래, 이게. 물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자오지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송석준 국회의원입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요번에 서버를 안 까면 본인이 4년 후에 국회의원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거를 제일 알고 있는 분이 이천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이에요. 그래프를 정확히 눈으로 봤기 때문에 4년 후에, 요번에는 이제 야당이 192석이지만 저희들이 만약 지잖아요? 그러면 4년 후에는 192석이 아니라 한 220석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상도 대구 빼고는, 경상도 대구 부산 몇 개 빼고는 그냥 싹 다 가져가면 220석 될 거야, 아마. 그럼 뭐 공산주의 지금 뭐 220석이니까 갖고 노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아마 송석준 의원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송석준 의원이는 목사님이 저희들 집회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화환도 계속 보내주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송석준 의원한테도 제가 여기서 집회하는 걸 계속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알게 모르게, 히든으로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아는 거야. 된 사람은 4년 후에는 나도 떨어진다. 대구 빼고, 대구 경북 빼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된 사람은 4년 후에는 선거 도장에 걸리면, 사전선거 지금처럼 하게 되면 4년 후에 떨어지는 거 본인들도 다 알아.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도 그렇고, 본인들도 요번에 서버를 까가지고 이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현 국회의원도 4년 후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4년 후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이천의 송석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잠이 안 오는 거지. 4년 후만 생각하면 뭐 이거 뭐 조작으로 1%만 2%만 딱 띄워놓으면 이번에 3,900표 차이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그냥 송석준이 무조건 떨어져. 그래서 국민의힘도 알게 모르게 요번에 이거 장박사 하는데 이게 동참해서 이거 서버를 안 까면 4년 후에는 무조건 안 된다. 떨어진 사람은 무조건 또 안 되는 거고, 그 48명 있잖아요. 48명은 4년 후에 택도 없어. 또 안 돼. 그 된 사람들 중에서 한 20-30명 또 빼는 거야. 그러면은 한 220석, 이제 야당이 220석, 230석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 못하는 딱 정해졌잖아요. 대구, 경상북도, 그 다음에 부산 몇 군데. 뭐 앞으로는 저 서울, 경기도 뭐 싸그리 다 가져갈 거야 아마. 그 방법이 없지 뭐. 누가 아무도 의식이 안 하니까. 이제 그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아까 이제 전화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송석준 의원을 포함한 지금도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은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후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선거, 지자체도 되면 안 될 거예요. 서울시장부터 해가지고 전 도지사 휙 바꾸면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하여튼 국민의힘도 이 서버를 까서 이게 한번 바뀌어야만 이제 자기들 세상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몇 명은 모르지만 하여튼 알게 모르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알아. 이게 부정선거에 걸리면 택도 없다는 거를.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제가 전화 받았는데,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 특집 신문 8페이지가 다 어제 초안이 완성이 됐다 그럽니다. 8페이지가. 제주가 되게 많은 거죠. 8페이지 완성돼가지고 오늘부터
디자인 팀에 넘긴대요. 그 디자인 팀이 그럼 이제 부장하게 하고 신문 전체 배열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부장 갈지 모른다 그랬더니 박사님 저 국회에서 전체 국회 출입 기자 다 모아놓고 하는 거는 아마 다음 주에 며칠 전에 또 이거 업무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저희들 이 집회 부정선거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화가 딱 2개 걸렸어요. 이게 기자가. 그러니까 지금 저 48명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재원 박사가 이번에 선거에서 20총선에서 대수의 법칙에 장재원 박사가 맞느냐 선관위가 맞느냐 이걸 이제 오화로 해갖고 3개의 대결이라 해가지고 딱 그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국민들이 뭐야 대수의 법칙이 뭐냐 하니까 48명이죠.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제가 이기면 48명은 다 집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게 대수의 법칙인데 웬만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만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과연 검찰이 서버 압수수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국민의 편에서 서버 압수수색 하느냐 아니면 선관위 편에서 서버 압수수색 안 하느냐 얼마나 흥미나겠어 그죠? 완전히 돈 넣고 돈 먹게 해도 되는 거지 막걸리 먹으면서 이 검찰이 과연 경찰은 신문에 보면 경찰은 술 엉터리라고 많이 씁니다. 역시 경찰 너들은 선거에서는 안 된다. 아무 능력도 없는 놈이 컴퓨터도 모르는 수사팀장이 뭔 선거를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48명 100명 국회의원을 잘라내는 거를 수사팀장 한 명이서 어떻게 조사합니까? 하려도 안 되지 그죠? 능력도 안 되지. 그냥 능력 안 된다고 그냥 보내야 돼. 괜히 보내지도 않고 있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경찰서장도 가서 조사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신문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믿는 거는 검찰뿐이다 아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국민이 믿는 거 경찰은 아예 틀렸고 경찰은 아예 F학점 제가 얘기했더니 기자가 썼습니다. 제가 이제 국방대 교수 했으니까 점수를 제가 교수 출신이니까 학점 F학점 줬다고 초안에 그리 돼 있더라고요. F학점 빵점 준 거죠. 그래서 경찰은 못 믿고 우리가 믿는 거는 검찰인데 과연 국민 편에서 서버 압수수색 하느냐 아니면 선관위 편에 서서 서버 압수수색 안 하느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식으로 동전을 탁 던져버렸어요. 그 기자가. 그러면 이제 조중동 모든 관심이 이게 이제 검찰로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버 압수수색이 우리 관건이니까 그래서 아마 신문 8면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검찰이 국민 편에서 서버를 압수수색 하느냐 아니면 선관위 편에서 그냥 서버 압수수색 안 하고 사건 종결하느냐 아주 막 하이라이트 관건이 저는 될 것인데 아마 그래서 하다 보면 조중동 아니면 뭐 채널 A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하여튼 딱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한 거 국민 여러분 검찰이 서버 압수수색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나오면 이제 100%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 이제 고생 이제 훨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8면의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를 근거로 국회에서 하여튼 뭐 방청의 형식이 되든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일단 국회에서 이제 전부 다 며칠 전에 한다고 나가니까 그날이 아마 저희들 이 부정선거 밝히는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 검찰의 소리 검찰에 이제 공이 딱 돌았잖아요. 언론 통해 가지고 서버 압수수색 국민 편이라면 무조건 서버 압수수색 해야 되지 그죠? 근데 선관위 편이다.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지. 근데 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알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하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 뭐 한동훈이고 뭐고 하네 보통. 왜냐면 이거 안 까면 4년을 자기도 안 되니까 그럼 서버 압수수색 하려고 포렌식 하라고 아마 그때는 지지 성명이 아니라 막 엄청나게 동원하는 장소가 국회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데 좀 일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 기사 이제 초안이 다 됐고 디자인 만료돼 갖고 다음 주 국회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오화 대수의 법칙 장박사가 이기냐 선관위 이기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검찰이 서버를 압수수색 하느냐 안 하느냐 국민 편이라면 압수수색 하라 그럼 선관위 편이라 그럼 딱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그죠? 하여튼 그런 뜻으로 해서 하고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왔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여기에 또 아니 요게 이제 토요일날 그 명동에서 집회하면서 받은 또 서버 압수수색 탄원서예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서버 압수수색 탄원서만 계속
이제 검사한테 갖다 주는 건 명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서버 앞서 영장 청구할 때 이게 첨부로 들어가야 판사가 기각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발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매일 조금씩 검사한테 국민들의 이게 의지니까 제가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예, 또 계속 하십시오. 예.